大家好, 미나상 건니치와 우수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중국어와 일본어로 하고 싶네요. 왜냐면요, 우리의 소중한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이 너무도 안타깝고 또 너무도 애처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불사를 자초한 중국, 그리고 그 앞불사를 자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먼저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 그야말로요, 아이야, 앞불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11월 24일 홍콩에서 전개된 선거 때문에 그런데요. 보십시오. 간단한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현재까지 홍콩의 그 구의원 현황을 보면요. 친중 세력이 72%가 넘는 327석을 가지고 있고 범민주 세력이 26%에 불과한 118석입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4일의 선거 결과 범민주 세력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는요. 범민주 세력이 85%, 26%에서 85%의 세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은 아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불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범민주 세력의 최대 압승의 최대 공신, 친중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패했지 않습니까? 정말 뭐 전패의 최대의 공신은 다름 아닌 중국 당국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국 당국이 홍콩 시위대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또 강경 대응을 더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주라는 나무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라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뿌리를 자르려면 자를수록 더욱 뿌리가 견고하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민주라는 나무지 않습니까? 이 홍콩 시위, 민주화를 열망하는 홍콩 시위를 강경하게 밟고 했으니 그만큼 자양분을 더 많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홍콩 시위 사태는요, 더욱더 강하게 확산될 그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려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위기는요, 홍콩이 아닙니다. 대만입니다. 대만. 이 홍콩이라는 불씨가요, 뿌리가 대만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 1월 달에 대만에서는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진당이 집권 여당이고요.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 민진당 집권 여당하고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도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내년 재선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홍콩에서 중국 당국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 할수록 대만 사람들이 깨우치게 된 것이죠. 민진당은,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함께 지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거든요. 대만 사람들은 경제 등을 생각해서 국민당을 더 많이 지지했었는데 홍콩 사태를 보면서 국민당과 더 중국이 친해지면서 자기들의 자유민주가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민진당과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상태라면요, 기사회생입니다. 내년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눌렀더니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리하기 쉽지 않은 위기의 국면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앞불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불사 국면을 일본의 쫄장부 아베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애처로운데요. 쫄부 아베가요, 우리를 졸로 보고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소미아로 대응을 했고 정말 쩔쩔맸습니다. 일본 내부의 상황을 보면은 아베가 한국에 금방 두 손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까지 견뎌내니까 자기가 더 국내외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바짝 긴장하고 쩔쩔맸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며칠 전, 지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 당국자들도 한국이 강경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아베가 쩔쩔맨다라는 것, 그걸 보고 참 재밌다라는 중국 당국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베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결국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고 유예를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공을 쫄장부인 아베한테 넘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베 어떻습니까?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태도가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당장 자기는 그냥 난 그런 적 없어라고 우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를 졸로 보고 덤볐다가 힘든 국면을 당했고 지금은 일본 사회, 일본 국민을 졸로 보면서 더 큰 아뿔싸, 아라마의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지소미아 공방전을 지금 한일 양국 간에 벌이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 일본은 자세 바뀐 게 없다. 우리는 계속 강경하게 대응했는데 한국이 양보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산케이 신문이라든가 요미우리 신문과 같은 아베 일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 신문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퍼펙트 승리다. 완벽하게 일본이 승리했다. 일본은 양보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식으로 일본 국내용 언론 플레이를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저는 압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 내막을 압니다. 제가 이제 우수군의 한중일 TV에서 바로 지난 동영상, 지소미아 관련된 동영상에서도 슬쩍 그 이야기를 올렸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요. 지난 17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일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인즉 아베의 최측근으로서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주도한 이마야 다카야라는 그러한 정무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베의 최측근으로서 모든 강경 대응을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접촉했던 일본인,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사람이 흘리기를 지금 아베 총리가 상당히 상황이 좋지가 않다. 너무 궁지에 몰려있고 조만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더 크게 안 좋은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측이 조금만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베 총리도 수출 규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 조금만 많은 자세의 변화가 아니라 뭔가 조금만 좀 너무 강경한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만 흘려주기만 한다면 자기들이 아베 총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얘기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민간인 신분인 저는 비교적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 이마야 다카야를 직접 만났던 사람이 저한테 부랴부랴 그런 연락을 해왔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부,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고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불과 며칠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아니라 유예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궁지에 몰려있는 아베 측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갖고 아베에게 숨통을 넣어줌과 동시에 미국도 부랴부랴 중재에 나섰지 않습니까? 미국의 체면도 살려주면서 공을 미국과 일본에 던짐으로써 향후 미일 양국과의 우리 앞으로도 많은 협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협상 국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다목적 카드로서 잘 활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아베도 일단 일본 국내에서 궁지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베는 사쿠라, 벚꽃 의혹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상당히 골치 아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국적으로 아베의 곤경을 좀 탈피하게 해준 측면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따르는 보수 우익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졌다, 우리가 일본이 이겼다라는 식으로 오로지 일본 국내, 일본 사람들만 속이는 그런 아둔한, 치졸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지도자입니까? 그와 같은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섬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갈라파고스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 일본 기업들은 그걸 많이 알고 글로벌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베를 비롯한 저 쫄부들, 아베 일파들이 아직도 일본을 퇴행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졸로 봤다가 당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그렇게까지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 체면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데요. 일본 국민들, 일본 사회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웬만하면 복종하고 추종하고 아무 얘기 않고 따르는 일본인들입니다만 일본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잘 참습니다. 하지만 너무 궁지에 몰리면요. 이 사람들은 화를 잘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캐를 빼들면요. 마구 휘둘러댑니다. 어떻게 휘둘러야지 상대방한테 더 큰 효과가 있고 상대방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마구 흔들어댑니다. 단칼에 모든 걸 다 날려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아베 일파는요. 일본 사회, 일본 국민을 졸로 보면서 이와 같은 바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그 과욕으로 인해서 앞불사 국면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일본 아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앞불사 형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애처롭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찌아요 중국, 간발해 일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